자, 그럼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가 스타벅스의 매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한 스타벅스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스타벅스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의 건전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최대한 쉽게 간단히 요약했으니 어렵지 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벅스 IR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 5% 하락, 이 여파는 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20년 말까지 매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하는 말이 미국과 세계 시장이 침체되었다고 밑밥을 깔고 있고요. 본인들의 매출 감소 정당화를 하고 있네요. 이건 물론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긴 합니다. 이 와중에 전 세계 매장 수는 255개, 6% 늘어났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언급해주고, 영업이익률 8% 감소, 주당순이익 47% 감소, 스타벅스 리와드 로열티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억 9,400만 명의 활성 회원으로 성장했다고 주주들을 안심시키는 소식을 하이라이트로 요약하고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12개월 안에 상환해야 할 단기 부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총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80억 달러 차이가 납니다. 다만 Deferred Revenue라는 한국말로 하면 이연 수익으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로 지불된 금액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비용을 말하며 이를 부채로 잡고 있어 실질 부채는 더 적게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350억에서 66억을 뺀 290억가량이 실질 부채인 것이죠. 이 이연 수익에 대한 내용은 DK 배당 성장 투자님 채널 영상을 통해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장기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디즈니처럼 배당을 컷한 것도 아니고 캐시 비율이 엄청난 애플 같은 기업처럼 스타벅스가 자사주 매입을 하니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이는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사태에 직면했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스타벅스가 돌파구를 어떻게 찾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미국 내 재오픈을 하는 매장의 숫자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와 같습니다. 241개 뉴욕, 시카고 184 등등. 근데 미국 내 매장 숫자가 15,000개인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스타벅스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자, 그를 위한 전략으로 무엇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버이츠와 손잡고 2019년 8월부터 미국 10개 대도시 위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미국 전역에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살아보면 우버이츠로 굉장히 편리하게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식료품 배달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우버이츠로 배달을 실시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우버이츠와 손잡고 배달을 실시하고 있어 일단 미국보다는 선구자인 셈입니다. 일본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걸로 봐서 스타벅스가 잘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중국 또한 루이싱 커피가 커피 배달 서비스로 전략을 마쳤던 점을 벤치마킹하여 알리바바 회사와 제휴 후 알리페이와 연동된 배달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중국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토바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다니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문해도 배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소액 배달료로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베트남에서도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지 기업이나 문화 분석을 좀 더 공신력 있게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나라 코트라 무역관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코트라 베트남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바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 자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료의 질과 양이 좋아 참고하시기 좋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달뿐만이 아니라 스타벅스의 핀테크 사업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핀테크란 금융과 정보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스타벅스 핀테크 영역인 결제 시스템 혁신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 기프티콘, 간편결제, 스마트 오더 등 고객의 결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간편화하기 위해
스타벅스는 오랜 시간 투자해왔습니다. 표는 2018년 자료로서 이미 스타벅스페이의 점유율은 애플페이를 추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고객들이 기프트카드 및 어플에 대한 충전 현금액이 이미 일반 은행들을 뛰어넘는 12억 달러에 육박해 일반 미국 은행들보다 현금 보유액이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핀테크 기술 바탕으로 아르헨티나에 은행을 설립 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핀테크 산업 선도 주제로서의 스타벅스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스타벅스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볼 텐데요. 스타벅스는 코로나 및 현재 이슈되고 있는 미국 흑인 시위 관련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영진은 꾸준히 인종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신념, 주장을 정말 가감없이 관철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스타벅스가 지닌 강력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최근 이슈되는 흑인 과잉 진압 살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기업이 직접 밝히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도 있습니다만, 스타벅스는 다양한 사회 이슈, 특히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세워 왔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에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만큼 이를 대변하는 기업을 미국 사람들은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기업 가치가 주주로서 그리고 고객으로서 브랜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는 것이 위기를 파헤쳐 나갈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스타벅스이고요. 직원 복지, 베네핏 또한 유명한데, 저이자 학자금 대출, 자기관리 수업 제공, 의료보험 혜택 등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충성도가 높은 기업이 스타벅스입니다. 기업 운영이 탄탄히 삐걱이지 않고 운영될수록 직원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기업 가치는 점차 서비스를 기반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에 스타벅스의 운영 방침은 정말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에 대해서, 스타벅스가 봉착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장기 부채의 지속적 상승이 스타벅스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라 보여집니다. 보유 캐시가 부채보다 적고 장기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을 단행한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 보여집니다. 일단 스타벅스 CEO인 케빈 존스는 3월 18일 CNBC 매드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스타벅스의 재무는 매우 튼튼하고 BBB 투자 등급을 가지고 있어 현재 3빌리언의 30억 달러의 현금이 있으며 추가로 30억 달러의 대출도 가능하다 합니다. 스타벅스 이사회는 2021년까지 총 5,600만 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죠. 스타벅스는 매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였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재무 상황이 튼튼하고 직접 밝히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갈 수 있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부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크게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사업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는 사업 구조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장을 오픈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매출액 회복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매장을 오픈하기에는 이미 코로나가 퍼질 때 내부 직원들조차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매장을 폐쇄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요청할 정도로 불만이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배달 사업도 초창기이기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핀테크 및 비대면 사업 분야는 아직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뭔가 매출 향상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흑인 시위로 인해 매장이 오픈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를 동반하면서 약탈꾼들이 매장들을 습격하고 있고 절도 행위를 일삼고 있어서 각 도시마다 지금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저녁 6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나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유럽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고전하고 있는 게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아직 주가가 코로나 사태 이전 정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스타벅스의 성장 잠재력들로 인한 기대감으로 정고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었죠. 90불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50불대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현재 77불, 78불까지 올라와 있는데 높다고도 평가될 수 있겠으나 60불대에 더 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60불대가 올랐는지.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스타벅스 주식 정말 꾸준히 매수하면서 부자가 될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